오늘은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양배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배추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건강에 좋은 양배추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양배추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와 함께 먹는 이것 때문에 암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양배추도 어떤 음식과의 조합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올바르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 그리고 양배추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배추와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혈압 약과 아스피린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만드는 와파린 계열의 고지혈증 약, 고혈압 약 그리고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아스피린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 약물과 아스피린은 항응고제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갑자기 혈관 내에서 혈전이 생겨나면 이 항응고제가 그 혈전을 녹여서 혈관이 막힐 일 없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뇌출혈이나 뇌졸중, 뇌경색 같은 위급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K는 이 항응고제의 역할과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K는 혈관이 상처를 입었을 때 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해 혈소판을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만약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 약이나 아스피린으로 인해 현재 피가 희석되어 있다면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피를 다시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양배추 섭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복용 중인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은 양배추를 전혀 먹지 못할까요? 아니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배추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 때문인데요. 이 칼륨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 있는 혈전을 억제하는 설포라판과 사과의 칼륨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정말로 좋은 섭취 방법인 것 같아요. 맛있는 요리법으로 양배추와 사과 주스를 추천드려요.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답니다. 참고로 생 양배추보다는 찐 양배추나 요리된 양배추를 사용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아침에 빈속일 때 이 주스를 마시면 정말 좋답니다.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당근을 함께 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당근을 생으로 함께 넣으면 당근 속의 강력한 비타민 C분해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 때문에 사과와 당근 속의 비타민들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넣어주면 좋답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의 파괴를 줄일 수 있어서 사과 속의 비타민도 모두 챙길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방법으로 주스를 만들면 양배추의 특유한 냄새인 유기질 유황도 중화시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랍니다. 양배추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 특히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양배추를 먹으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관련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양배추는 젊음을 유지하는 기적의 식품으로 불리죠. 그 이유는 항산화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분은 암 관련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고 심지어 항암 작용도 한답니다.
실제로 위암과 유방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그런데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양배추에 있는 이 성분들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거나 요오드 흡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질소와 황화합물도 많아서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양배추를 피해야 하는 거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상태와 체질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도 건강한 채소인 양배추를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도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도 양배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먹지 않고 익혀 먹는 것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은 가열에 약하므로 양배추를 충분히 익혀서 먹으면 이 성분을 줄일 수 있어요. 요오드 합성을 방해하는 이러한 성분들은 열에 대해 매우 약해서 끓는 물에서 30초 정도 데치거나 찜기에 쪄서 먹어도 좋습니다. 또 오일에 볶아서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상선이 약한 분들도 잘 조리된 양배추라면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와 자몽은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요. 신맛이 나는 과일과 양배추의 궁합은 참 좋답니다. 특히 자몽과 함께 먹으면 두 가지 모두가 가진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을 줄여주고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켜준답니다. 양배추는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해 50% 이상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특히 양배추에는 아이소사이오사이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최근에 대부분의 항암약보다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암 및 갑상선암 등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 데 정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질병을 이기는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TNF의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암세포를 박멸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양배추와 자몽을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양배추와 자몽의 조합은 정말 최고입니다. 양배추에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재생을 돕고 피부를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자몽은 쓴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과 결합하면 체내 복부 지방까지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정말 위험한 양배추 음식은 양배추즙입니다. 주위에서도 건강을 위해 양배추즙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양배추는 천연위 보호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배추에 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위암의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확산을 방지하며 비타민U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위 점막 강화 및 재생 억제 등으로 특별히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양배추즙은 매우 건강한 음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양배추라도 즙으로 먹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즙으로 먹게 되면 양배추 속에 많은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또 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분도 농축되므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더 좋지 않습니다. 또한 혈액 속의 칼륨 혹은 나트륨 균형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장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양배추는 다른 채소에 비해 대장에서 쉽게 발효되는데 발효가 되면 가스가 생성되죠. 이 가스는 민감한 장을 더 자극하고 장을 팽창시킵니다. 장의 팽창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키고 게다가 대장염과 대장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그 특성상 대장에서 쉽게 발효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되며 이 가스는 민감한 장을 자극하고 팽창시킬 수 있습니다. 장의 팽창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복부 불안감, 변비나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더욱이 장의 지속적인 팽창과 자극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 대장염이나 대장암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섭취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 섭취량과 방식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배추는 강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설사나 복부 팽창을 쉽게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우유가 정말 좋은 조합인데요. 우유는 단백질, 비타민, 칼슘이 풍부해서 양배추의 영양소를 더욱 보강해주고 위산을 중화시켜 위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특별히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U가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새로운 단백질이 합성되어 이것이 위산으로 인해 손상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장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양배추를 조심스럽게 먹어야 하는 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양배추를 즐길 수 있답니다.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장이 불편하다면 아침 대용으로 양배추와 우유를 함께 갈아서 빈속에 드셔보세요.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식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양배추와 잘 어울리는 음식,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특히 고혈압 약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에 당근까지 추가해서 갈아 먹으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하면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항산화 성분들이 양배추의 영양소를 보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식초와 레몬 주스도 꼭 넣어보세요. 이들은 풍미를 더해주며 동시에 소화를 돕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로 건강한 식사를 만들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양배추에 있는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을 줄일 수 있답니다. 또한 농축된 양배추즙 대신에 우유와 함께 씹어서 양배추를 섭취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럴 때 우유의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U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양배추는 정말 건강에 좋은 최고의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호환성이 좋은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양배추를 즐기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